반갑습니다, 선생님. 이사방에 대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이사방향은 서쪽인데 올해 이사 계획이 있어서 서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여쭤봅니다. 서쪽에 가면 안 되는 줄 알면서 혹시 가면 뭐 비방책이 있는지 스승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사에 대한 방편이나 이사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 과거에도 이렇게 강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사에 관련된 강의를 이제 한 번 더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싶고, 오늘도 질문을 했으니까 제가 답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때 오기 삼살방이다, 대장군방이다, 뭐 등등의 이런 방향을 따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향이 다행히 맞아서 그러니까 이 살 방향이 맞아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살방을 피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쉽게 삼살방이라는 것은 잘 보세요. 인호술련에는 가운데 오랑 충하는 글자가 자방입니다. 좌오충. 그러면 인, 호랑이, 오, 말, 술, 해는 어느 쪽이 삼살방이냐면 북쪽이 삼살방입니다. 그러면 올해 신자진, 올해 경자년이니까 어느 쪽이 삼살방일까요? 남쪽이 맞습니다. 왜? 신자진년은 자를 충하는 기운이 오예요. 그러면 신자진년은 남쪽이 삼살방이다. 그래서 신자진년은 남쪽으로 이사하는 걸 피하고, 그리고 사유축년에는 동쪽으로 삼살이 있으니까 피하고, 해묘미년에는 서쪽으로 삼살이 있으니까 피하라. 이게 기본 상식입니다. 이게 기본 상식인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내가 인오술생에 해당하면 경자년에는 남쪽으로 이사하는 걸 좀 피하는 게 좋지요. 왜냐하면 해도 삼살인데 내가 말띠나 범띠나 개띠라면 삼살에 같이 걸리기 때문에 피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무슨 띠지요? 토끼띠면 해는 올해가 남쪽의 삼살이지만 본인은 삼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특히 서쪽으로 이사를 간다면 삼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토끼띠라고 하면 이제 서쪽으로 이사를 가는 방향이 구궁으로 해서 일철록 이한손 삼식신 사증파 오기 육합식 칠진기 팔관인 구태식 해가지고 구궁법으로 이게 방향이 나옵니다. 이 방향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만세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구궁법에서 본인이 지금 이사 방향이 퇴식 방향인지 귀신이 들끓는 진귀 방향인지 육합식, 합식 방향인지 철록 방향인지 나옵니다. 요걸 봐가지고 서쪽이 만약에 합식 방향이면 좋고 진귀 방향, 귀신 방향이면 나쁘고, 또 태식은 밥그릇을 놓는다 이런 방향이에요. 나쁜 거죠. 오오기, 귀신이 들끓는 방이 오오기 방이고, 그러면 본인이 동서남북 그 도표를 보면은 본인이 토끼띠인데 바로 올해가 서쪽이 이 삼살방은 아니지만 오귀방인지 태식방인지 진귀방인지 이걸 보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다면 철록방이거나 합식방이거나 이러면 좋은 거고, 그래서 그 도표를 보고 길방으로 합식이다 철록방이다 나왔으면 대단히 좋은 거고, 진기방이나 오기방이나 태식방이다 이렇게 걸려 있으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방향으로 걸려 있을 경우 이제 이사를 안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방편이 필요하죠. 그러면 그 방편은 여러분이 다 들으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부득이 나한테 이사 방향이 안 좋을 때 가급적이면 안 가는 게 좋고, 부득이 가야 될 경우 예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 가는 방향이 흉방일 경우 이사 가는 날을 자신한테 아주 길이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기복도기를 보고 자기 팔자에 용신날이 있는데 생기복도길도 보고 팔자의 용신날을 잡아서 자신한테 가장 길이를 잡아서 이사를 하고, 두 번째는 이사 가는 집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 미리 많이 왕래를 하는 겁니다. 비어 있다면 몇 번이고 왕래를 하고 미리 가서 좀 뭐라고 할까, 하늘에 고하기도 하고 성주 지신에게 고하기도 하고 또 가서 라면도 끓여 먹고 이렇게 몇 번이고 왕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집이 비어 있지가 않고, 보십시오. 집이 비어 있지 않고 그 집이 나가는 동시에 내가 이사를 가야 될 입장이다. 그런 경우에는 굵은 소금 있죠? 굵은 소금을 이렇게 한 대든 두 대든 세 대든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이사 가는 집 미리 가서 전체적으로 다 뿌리고 청소를 하고 한 두세 대 정도를 이런 단지에 담아서 입구에 딱 놓는 겁니다. 입구에 이사 갈 집 미리 딱 놓고 수문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딱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짐을 싸가지고 이제 이사를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사를 들어가는데 그 바가지 알죠? 바가지. 요즘에는 그 자연 바가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자연 바가지가 없죠? 자연 바가지가 없는데 일반 플라스틱 바가지라도 써도 됩니다. 박 알죠? 박. 자연으로 키운 박이면 더 좋은데 자연으로 키운 박이 없고 요즘에는 플라스틱 바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플라스틱 바가지를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이삿짐 싣고 나가기 전에 그 이사 살던 집에서 나올 때 그 바가지를 문 앞에 엎어놓고 발로 확 밟아서 딱 깨는 겁니다. 딱 깨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탁한 기운을 깨면서 다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던 집에서 나오기 전에 이런 바가지를 그 입구에다 놓고 발로 확 밟아서 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삿짐을 싣고 나와서 그 소금 단지 해놓은 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고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길이를 잡아서 이사하기 때문에 성주지신께서 잘 도와주십시오. 또 천지신명님께서 도와주시고 모든 대역대신께서 바르게 살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르게 고하고 이삿짐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삿짐을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약숙을 좀 준비해 두었다가 약숙을 향 피우듯이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런 쟁반 컵이나 이런 쟁반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비벼서 놓은 다음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향 피우듯이 불을 붙이면 연기가 뽀글뽀글 나서 집에 찹니다. 집에 차면 창문을 다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탁한 기운이 다 소독이 되며 나쁜 애군, 나쁜 기운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럼으로써 탁한 기운들이 정리되며 방향의 살을 타지 않게 된다. 그리고 설령 이사할 때 좀 문제가 있더라도 다 소멸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탁한 기운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다 소멸이 된다.
이런 방편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라고 가르쳐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굵은 소금에 대해서 뭐 무속인이든 또 어떤 철학가든 그 방편들을 유튜브 보면은 올려놓은 분들이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바르게 설명해 준 분도 있고 또 자기 잣대로 막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참고하는 건 좋은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현혹당하지는 마십시오. 이 굵은 소금이라는 것은 나쁜 부정을 풀어주고 탁한 기운을 정리해 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굵은 소금이 모든 예방법에 해당하며 만사 비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굵은 소금이 탁한 기운을 정리해 주고 탁한 기운을 좀 맑게 도와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잡신이 못 들어오게 작용도 하고 나쁜 부정을 치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이 모든 면에 다 예방이 되고 모든 면에 방편이 되고 모든 면에 다 득되는 건 아니니까 이걸로 또 맹신을 할까봐, 이 소금 방법으로 맹신을 할까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금은 하나의 방편으로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모든 면에 방편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방편 중에서 소금을 쓰는 방편이 많이 도움은 됩니다. 일단은 탁한 기운을 물리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소금이 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지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탁한 기운은 음의 기운이에요. 귀신의 기운도 음의 기운이고 어두운 기운이고, 이 모든 자연 세계에서 탁한 기운, 귀신의 기운, 음습한 기운은 전부 어두운 기운이며 탁한 기운이며 음의 기운이다. 근데 소금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태양열을 받아서 말리고 말려서 양기를 받은 결정체가 소금이에요. 짜기도 하지만 이 태양열, 양기를 받아가지고 그 간수를 다 빼고 나면 결정체로 남는 기운이 바로 소금이라고. 그래서 소금은 원래 근본은 음의 기운이었지만 양의 기운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천상에 있을 때는 양이었어요. 근데 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음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 바닷물이 음의 기운인데 태양열의 양기를 받아서 결정체로 만들어진 게 소금인데, 이 양기를 받아서 결정체로 만들어진 소금은 음기와 양기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본질은 음기지만 양기로 전환이 됐다는 뜻입니다. 양기를 받아서 결정체로 만들어진 에너지가 소금인데, 이 소금은 음기를 다스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음기가 아니고 양기예요. 음이 변하여 양이 된 기운이다. 강렬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거나 소금을 문 앞에 놓거나 이사 갈 때 부정을 다스린다든가 이렇게 소금을 쓰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래서 굵은 소금은 양의 기운으로서 잡신이나 탁한 기운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쓰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소금이 짜니까 무조건 귀신을 쫓나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양의 기운이 집합체를 이루어서 결정체로 만들어진 게 바로 소금이다. 그래서 이 소금의 기운으로서 부정한 탁한 기운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방편으로 쓴다는 얘기지. 이 소금이 뭐 복을 불러오고 막 그냥 행운을 불러오고 모든 방편에 해당되는 것처럼 유튜브를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의 논리고 모든 방편에 해당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이 소금을 가지고 하는 말에 현혹당하지는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는 생활 습으로서 방편이 있는데, 이 소금은 그래도 방편 중에 좋은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쓰라고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아셨죠?